자, 수업을 하시기 전에 조금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수업을 진행하게 될 저는 이렇습니다. 일단 국제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내용이 조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나와 같이 1회독을 같이 하신 분도 있는데, 소감이 어떻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국제법 어땠습니까? 앞부분은 너무 함께 할 때는 괜찮았는데 뒤에 갈수록 이거 앞에 나왔던 거 그 사건이랑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그랬습니까? 본인도? 죄송해요. 저는 코마 상태여서 몰랐어요. 고말해. 하셨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쨌건, 이렇게 현장감 있는 목소리의 결론은 만만치 않다는 건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첫 수업이 국제 정치학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게 회차에 따라서는 때로는 국제법이 처음 여러분들이 접하는 과목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 국제법의 공부 방법론을 좀 설명해 드리고, 오늘 할 분량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죠? 국제법은 제가 봐도, 저는 사실 꽤 오랫동안 국제법을 수업을 해왔고, 그 다음에 국제법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제가 느끼는 국제법은 그렇게 재밌긴 한데, 사실 이게, 과목으로, 여러분이 국립외교원 시험으로 막상 전공평가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게끔 글을 쓰는 수준까지 올리려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워낙 방대하다는 게 문제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제법의 실체 자체가 거의 현대에 와서 정착이 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좀 많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법 개통의 학문도 미약한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교재 부족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례집도 없는 상태에서 막상 외교원 시험을 보다 보면은 조금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그래서 독학이 불가능한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법 파트입니다. 그쵸? 그래서 먼저 공부 방법론이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국제법은 먼저 교재 선정이 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이외에도 또 하나의 교재를 필요로 하는데 교재는 단권화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훈훈하지? 졸립죠? 맞아. 이거 졸리면 안 되지. 좀 추운 게 나지. 문 열어놓을 거야, 아예? 아니, 첫 수업부터 이게, 원래 강의실은 이쪽이 아니라, 5층에 우리 별도의 외교원 전용 강의실이 있는데, 오늘은 해필이면 국정원 친구들과 맞물려가지고 좀 수업이, 그죠? 강의실이 좀 부족해가지고, 때로는 저기 밀려가지고 별관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자,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도 좋아요, 그죠? 이거는 분량 자체가 여러분들이 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요거 말고 또 추천해드리는 교재가 뭐냐면, 나중에는, 삼형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김대순 그 교수가 저술한 국제법 이론도 꽤 괜찮은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일단 책을 권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정인원 교수가 썼던 교재도 좋고요. 김대순 교수가 썼던 바로 좀 양이 거는 방대. 단점이 뭐냐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거 보다가는 조금 질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가 한번 볼 수 있는 정도의 분량 아니겠습니까? 요거 먼저 보시고 요 2, 3회독 한 이후에 단권화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김대순 교재로 몰고 할 것이냐, 아니면 정인원 교수의 요 교재에 추가로 다른 차이점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엎어서 기술을 일단 여러분들이 단권화로 가실 것이냐, 요거는 좀 추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자, 국제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간단해요. 그죠? 원래 리걸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자리 잡는 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법적 마인드란 개념이 나오긴 좀 힘들어. 그러니까 문구 자체가 법문의 그 자체가 조항들이 너무 축약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읽어봐도 몇 번을 읽어도 의미는 간신히 일단 독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가면 쉽게 까먹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그 내용을 두 번째 읽을 때도 이 조항이 그때 그 해석이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한 번 다시 순환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 돌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듣다 보면 처음 듣는 과목 같아, 그죠? 이게 바로 국제법의 방대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몇 회독을 끝내야지 일단 시험을 볼 수 있는 수준이겠습니까? 하면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5회독이 끝나야지 어느 정도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번 회독할 때 처음엔 좀 횟수가 일단 조금 더 그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2회독, 3회독 거칠 때마다 시간이 축약되는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주나 두 주간에 공백 기간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계속 일단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책을 계속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직은 판례까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진 않습니다만은 국제법은 그 생생함이 판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국제법 누가 판례를 다양하게 알고 나중에 조문을 찾아가지고 적용할지의 게임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째가 법 조항을 일단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자, 여기에 따라올 수 있는 건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쟁점사항을 빨리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이 국제법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 일단 먼저 준비하는 일단 그 과정입니다. 여기 1번이고요. 2번은 이 법조항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운용할지를 적용하는데 이거는 각종 판례나 역사적인 사례거나 아니면 시사적인 여러 가지 이슈거리들이거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끌어내느냐. 자, 조금 더 진행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적용된 결과가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함의라고 얘기하죠. 숨은 뜻이 뭐지? 자, 국제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지향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법 현실에 얼마나 이게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법 정책에 얼마나 적절하게 요 의미가 이해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래독 할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일단 순조로운 거예요. 그죠? 제대로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것만 해도 순조로운 거예요. 그죠? 그럼 처음에 읽을 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로 우리가 쭉 진행을 하는데 이걸 한번 읽을 때 이해도가 암만 내가 이해를 해도 약 60% 정도의 이해도밖에 안 나와. 그거 괜찮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40은 버려도 돼. 아직은. 근데 2회독에 들어갈 때 두 번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는 순환 반복 강의가 가능한 그 파트니까 학원이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2회독 할 때 그 횟수를 그 이해 못하는 부분을 좀 좁히면 되겠죠. 그죠? 3회독, 4회독 할 때 이게 좁혀지는 부분이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국제정책이나 기타 다른 과목과 달리 특히 국제법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안만 봐도 이 대목은 이해 안 돼. 강의 들어도 불구하고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돼. 그거는 일단 체크해 놓은 다음에 넘겨. 자, 이건 스피드 게임이니까 반복적으로 누가 많이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자, 가늠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두 번째 체크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강의 듣고 혼자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안 된다. 그건 좀 결정적인 거겠죠? 이거 특별히 크게 체크하시고 그 비율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시간상으로 보면 빨리 준비하는 친구들이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소요하니까 이제 국제법의 답안이 뭐 굳이 뭐 어느 조항을 찾지 않더라도 대충 나와. 그죠? 그래서 6개월 동안에 너 얼마나 공부했어라고 물어보면 한 3회독, 4회독 정도는 봤대요. 그죠? 그럼 이제 슬슬 답안 구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이후에 본인이 조금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별도의 요약집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제 1년쯤 지나가다 보면 이제 최소한 1번 조항 가지고 헤매지는 않을 거야. 모르는 조항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해석이 안 되는 건 거의 없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다? 그때 틈틈이 그동안 준비했던 판례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연습들이 그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 아까 그 친구 예를 들자면 6개월 이후에 이번 공부가 이렇게 병행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 거의 그 시점으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1년 반 정도 되면 이것도 거의 끝나길 때쯤 돼.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정은 뭐예요? 하면은 이제 자기가 이걸 조금 더 응용적으로 공부하는 부분만 남았다는 얘기겠지. 그죠? 이 과정에서 혼자 공부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야? 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은 혼자 하기 좀 힘들어. 응?
요 부분도 역시 혼자 하는데 좀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 1, 2번까지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3번은 각종 논문이나